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욱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47.1%만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한 달 평균 수령액은 63만 원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노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을 통해 따뜻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입니다. 자, 일반인들에게 연금저축은 아주 익숙한 상품입니다. 연금은 워낙 많이들 들어가지고 연금과 저축이 이제 합쳐진 말이니까 많이들 익숙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도 연금저축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금저축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연금저축은 개인이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인데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금저축신탁은 18년 이후에 가입이 종료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연금저축 상품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일반 펀드랑 똑같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연금 저축을 그런 형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금저축 장기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6.32%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7년간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보여주는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네요. 사실 펀드라고 하면 조금은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손실에 대한 걱정도 좀 크고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상품들은 모두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과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와 인공지능 프로그램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 관리예요.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는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정기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보트 어드바이저의 준말인 거죠? 로보 네, 어드바이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아마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분석하고 정밀하게 결과를 내려준다는 점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밖에는 거래 금융기관별로 목표 수익률 알림 서비스나 펀드 교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평가 금액이나 운용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도 장점입니다. 또 여유가 있을 때만 불입을 해도 되는 자유 적립 기능,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와, 자,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현금 흐름이 유연하다, 그리고 탄력적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의 판단과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제가 잘 듣고 있네요. 왜냐면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또 부탁드릴게요. 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생명보험만 종신형에 해당하고요. 연금저축은 전체적으로 확정기관형으로 수령하는 것이 2019년 기준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종신형 수령도 33.2%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네, 지금 꽤 높다고 말씀하셨긴 했지만 확정 기간형과 종신연금형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 보이는데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말이죠. 근데 실제로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종식연금형은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연령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 종식연금형이 유리할 수 있죠. 예, 혹시라도 사고나 병으로 일찍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저 보증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보장해 줍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네,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고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원금 보전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네, 그런 안정성이 저축보험을 드는 이유인데요. 사실 현실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하는 생활고를 겪을 때 연금 저축을 만기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모든 연금저축계좌는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 중도 해지하실 경우 세액공제 신청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보다 과세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몇 년간 불이백의 7에서 10%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불이백으로 운용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연금저축보험 중도 해지 시에는 실제 해지 환급금이 납입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0% 정도를 사업비로 차감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매달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만 원은 떼가니까. 그죠? 그게 원금에 도달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꾸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보험이 막 이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비슷한데 단어 하나만 더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상품이 아닌 건 맞는 거죠.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중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요.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령 시에 3.3에서 5.5%의 저율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한편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하고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령 시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 듣고 보니까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아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고, 그죠? 정확하고, 이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오늘 칭찬을 많이 듣네요. 이 영상을 보고 연금저축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에 대한 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고착화된 저금리 기조와 투자 개념의 저변 확대로 내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 좀 더 나은 성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금저축 이전 절차가 간소화된 이유도 또 항복했고요.
예전에는 아주 복잡했는데 요즘은 옮기려고 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되니까요. 내가 가진 연금저축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필요하다면 이전을 통해 내게 맞는 상품으로 갖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실제로 연금저축 가입률은 20.2%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적 준비를 지원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연금저축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인식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용에서 노후준비용으로의 목적의 전환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빛을 발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립에서 투자로의 관심 전환입니다. 특히나 연금저축 펀드는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할 때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 및 절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의 인식부터 조금씩 그에 맞춰서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 크게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렇게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중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고 각종 혜택을 체크하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두려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정보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 연금저축 여기가 절세 맛집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